지금 전반적인 그 지역 그 트렌드가 이렇게 상하권이 걸로 좁혀지면서 동네 상하권은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산업도 보면 그 제조업에서 문화 창조 산업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그럼 지역이 뭘 해야 되는지, 그때 제가 개념적으로 뭐 흔히 쓰는 말 소지역 활성화, 이미 정부가 많은 소지역 활성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도시재생, 상권 활성화, 이거를 좀 읍면동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번 그동안에 제가 한 작업도 있고 그동안 제가 지켜본 내용을 좀 정리해서 새로운 거 거의 없습니다. 저는 보는데 우리가 지역 발전 단위가 작아져서 우리가 이제 메가시티 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소지역을 창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지역 발전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지적으로는 좀 희망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정보를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균형 발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좀 자신감을 잃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저는 우리가 사회는 탈산업 사회로 넘어갔는데 자꾸 산업사회 정책을 강요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물질적 자본이 아니고 개인의 창의력, 상상력이 지역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전부 옛날 방식대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조 도시 인프라가 우선 수도권으로 자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기획, 우리 항상 하던 말인데요. 창조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문제. 그래서 이번에 그 균형 발전 지역 발전 특위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의 자생적 창조 역량 강화, 그래서 지역이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거고요. 저는 뭐 여기는 인수위 보고서에는 없는 개념인데, 저는 그 읍면동을 창조 커뮤니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창조 커뮤니티가 뭔가 했을 때 새로운 거 전혀 아니고 창조 도시인데 읍면동을 도시라고 부르긴 좀 그래서 그냥 커뮤니티로 부른 거고요. 창조 도시의 축소판인데 과거와 달리 우리가 읍면동도 하나의 작은 창조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 일반 커뮤니티랑 다른 점은 독자적으로 좀 지역 산업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능력이 이제 동네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네는 주로 거주지였는데 동네 상권을 중심으로 우리가 여기서도 어떤 그 경제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창조 커뮤니티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동네를 창조인재가 일하고 살면 즐길 수 있는 직주락 센터라는 얘기를 좀 많이 쓰는데, 저는 그 동네를 직주락 센터로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은 이미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정부가 좀 더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 생활권 기반 그 창조 커뮤니티 이용을 제가 지역 혁신센터에 스타트업 커뮤니티 이렇게 6개로 분류를 해봤는데요. 요 4개, 3번, 4번, 5번, 6번은 동네에서 가능한 창조 커뮤니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역 혁신생태계든 스타트업 커뮤니티든 상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상권이 어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권이 없이는 커뮤니티를 건설하기 굉장히 어렵다. 사람은 모이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제가 상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도 보면 제가 주로 국내 사례를 제가 이렇게 소개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면 창조 도시를 어떻게 만드느냐 했을 때 이것도 뭐 간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주락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옛날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여기 또 보면 우리가 도시 설계할 때 대개 보면 복합 용도로 해서 업무지구 그리고 주거지구 사업 시설 이렇게 다 섞는데, 우리나라 신도시는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한 단지 하나 섞어야 된다. 그리고 요새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공간을 가면 직주락 시설을 그냥 한 건물 안에 다 넣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문화를 창출하고 있어야 돌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그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려면 직주락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도시도 그렇고 동네도 그렇고
건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복합문화 공간에서도. 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15분 도시에서 우리가 컴팩 도시 얘기하면서 직주학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여기 뭐 파리 얘기하는 건 자동차 15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도보 15분 도시를 좀 이렇게 작게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서울 그 동네가 직주학 센터로 재편되는데 그 이유가 옛날에는 상업시설만 갖고 이렇게 문화를 만들었는데 요새는 어렵고요. 오피스 단지만으로 어렵고 지금 서울 상권을 보면 직주학 센터, 연희동 같이 그 망원시장 이렇게 주거지 상권이 활력을 유지하고 이 상업시설만 있는 홍대는 뭐 매출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태원도 그렇고 강남 지역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즘 변두리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주거지로 가서 지금 창업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서울이 이렇게 바뀌고 있고 동네가 다양해지면서 직주학 센터 동네가 많아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지역 발전을 생각할 때 서울 경험을 바탕으로 일단은 골목 상권이 들어가야 되고요. 매력적인 상권이. 그러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여기에 이제 2박 3일 체리 인프라가 들어가면서 이제 여행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창조 도시가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 과정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골목 상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강조합니다. 들어가면 동네가 브랜드가 되고 동네가 브랜드가 되면 창조 인재와 창조 산업이 들어가더라.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도 보면 트렌드 중심은 강북으로 다 이동한 거죠. 강북 골목 상권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보면 편을 보면 그냥 강남 지역은 고급스럽고 세련되지만 좀 창의적이고 유니크하고 아기자기하고 색다르고 특별하고 이런 힙스터 이런 단어는 전부 강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지역 발전의 좀 중요한 변화가 마용성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상권 중심 직주학 센터라고 저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마포 용산 성동구 아파트 가격 이게 지역 발전의 지표로 지금 제가 사용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가격 무시 못하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강남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에 보면 이게 강남, 서초, 용산, 그 다음에 송파, 성동, 마포구 7등이 광진구인데 여기 좀 격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마용성 현상이 되는 사실 용산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3등으로 올라가고 4등이 송파고요. 지금 마포하고 성동구 현상인데 마포 같은 경우에는 2006년 강남 그 평균가의 47%였는데 지금은 60%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성동구도 마찬가지인데 이 10% 넘는 그 격차를 극복했던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면 6강 체제를 형성해서 2010년 가면 강남 3구 마용성이 우리나라 지금 그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직주학 센터가 됐는데 이 10%를 따라서 왔는데 이게 저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지역 도시도 마용성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직주학 센터를 만들어야 되고 시작은 상권이라. 그래서 마용성 모델을 보면 상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움직이고 또 청년들이 이사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락직주 순서로 직주학 센터가 됐다. 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모델을 활용하려면 말씀드렸듯이 상권 중심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가 수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소지역 사업. 그러니까 읍면동보다 작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행안부, 문체부, 중기부, 국토부 다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공모를 해서 지자체가 그때그때 지원하는데 그러지 말고 읍면동에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사업에 그때그때 지원하고 좀 지자체에서도 꼭 뭐 읍면동 사무소가 일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읍면동 단위로 다양한 지역 사업 아니면 중앙정부 사업을 좀 관리해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업단을 조직해서 3, 4년 활동하고 해체되면 뭐 노하우나 지식이나 인력이나 다 소실됩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소지역을 창조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지 이게 기본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권이 중요한데
로컬 브랜드를 배출할 수 있는 상권이기 때문에 좀 기존 상권이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그런 그 창업가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또 활동가 성향의 그 연결자가 필요하고 소비자 자체가 로컬 소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주거, 시설, 또 창업 훈련 공간, 창업 공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장사하기 좋은 거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걷기 좋은 거리가 부족하고 장사하기 좋은 거리를 많이 만들고 그걸 직주합 센터처럼 쉬운 도시를 건설하는 게 공간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그 지역 사업 보면 개인을 많이 지원했는데 우리가 공간 단위로 우리가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창업 지원은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롭게 추가할 부분이 거의 없고 근데 공간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데 서울시에도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는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그 동네 특색을 살리는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일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요새 지금 잘 나가는 상권을 보면 필요하다면 로컬 크리에이터를 훈련해서 공급하는데 지역 특색에 맞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장인대학이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지금 제가 어저께 가서 관악구에서 로컬 비즈니스 스쿨을 해서 관악구 골목대에 투입할 로컬 크리에이터 훈련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세 가지 사업에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공급하고 고용 환경 개선입니다. 장사하기 좋은 거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문화시설을 배치해주면 상인들이 알아서 거기 상권을 개발한다고 보고요. 지금 그 우리 소상공인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사실 그 상권에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공간 기획, 커뮤니티 기획, 콘텐츠 개발 기획인데 이건 아무도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에 가면 건축 공부하는 사람, 디자인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 계획을 해서 사람과 돈을 모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골목을 살립니다. 그럼 일반 소상공인이 이런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따라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뭐 기존 소상공인이나 청년 창업가나 이 세 가지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공간, 커뮤니티, 콘텐츠 기획 기술을 가르쳐서 이런 그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장인대학을 부르는데 로컬 비즈니스 스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관악구에서 지금 막 시작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이미 많이 하고 있어요. 기존 상인을 대상으로도 하고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도 하고 아니면 그냥 청년 창업가들 모이는 장소만 제공해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뭐 여기는 뭐 다른 정부에서 이런 그 아이디어를 갖고 앵커 시설을 놓고서 이건 민간 기업에서 한 거리를 재생하는 이런 사업들이고요. 이 부분이 그 인쇄 보고도 좀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는 지자체 그리고 골목 상권 상인회 그리고 지역대학이 협업을 해서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구축하는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표준 교과 과정인데요. 지금 관악구에서 지금 시도하는데 일단 교양 과정이 있고요. 기초적으로는 로컬 창업이 좀 기존 창업이랑 다르기 때문에 베이직 로컬 컨셉이라고 해서 로컬 창업 컨셉 잡기부터 시작한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들어가게 합니다. 공간기획 훈련하고 실습에 들어가요. 이 실습 과정에서 현장 체험 교육까지 융합한 8주 과정인데 이게 저는 그 지방대학에서 지역대학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학과를 그렇죠? 개선하면 기본 교과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꼭 학과일 필요는 없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대학에 다니면서 사실 뭐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 부전공으로 이수하면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역에서도 대기업 취업 준비만 시킵니다. 근데 로컬 창업을 하는 옵션으로 근데 지역대학에서 이미 다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 교과 과정을 지금 새롭게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 실험 중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에 보급했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서 로컬 브랜드 상권 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로컬 브랜드 상권 200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미 서울은 100개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도심이 제일 강한 도시가 서울입니다. 서울, 강북이 그러니까 트렌드가 강북 넘어간다. 홍대도 있고 성수도. 그런데 지역에 가서 항상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대구의 홍대는 어디인지, 부산의 홍대가 어디인지, 광주의 홍대가 어디인지 작은 도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지구 성격 예술가들이 창작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없습니다. 다른 도시는.
근데 서울에는 많은 거죠. 거기서 그런 그 크리에이터 타운 일종의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 기반으로 상권이 들어가고 그 상권에서 그 다음 단계로 창조산업 단지로 바뀐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들은 생활산업 브랜드는 되게 홍대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역에도 그런 중심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벌판에 신도시 짓는 것보다는 골목상권 원도심 안에 그런 창조산업단지를 건설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좀 창조 커뮤니티라고 부르셔도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영성이 지금 강남을 많이 추격했고 젊은이 좋아하는 동네가 됐기 때문에 마영성 모델을 이식한다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보면 뭐 전주도 저는 마영성 모델을 가고 있다고 보고요. 경주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좀 속도가 좀 더뎌서 그런데 정부가 좀 관심을 갖고 마영성 모델을 좀 자세히 봐서 창조산업단지를 도심 안에 건설하는 게 저는 지역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한다는 생각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인수위 보고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냐? 여기도 사실 지방정부에서 혁신적인 사업을 많이 하는데 광주 광장 같은 경우는 일반 소상공인들입니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니고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모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정부가 소상공인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해서 체계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소상공인 산업을 지원하면 우리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 남은 소상공인이라도 창의적 소상공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동네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원하는 어떤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산업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5분밖에 안 주셔서 간단하게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